프락시 프로바이더의 업데이트 콜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펑션의 타입 def를 보면 프락시 프로바이더의 업데이트 콜백은 build context, 타입 t의 value, 그리고 nullable type, 즉 옵셔널인 타입 r의 previous를 argument로 받아서 타입 r의 value를 return합니다. 왜 r이 nullable인지 생각을 해보면 create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컨스트럭터의 붉은 박스를 보시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규먼트 2개짜리 업데이트가 아규먼트 3개짜리 업데이트를 호출합니다. 이게 왜 이런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roxy provider 2의 업데이트 콜백을 잠깐 보겠습니다. proxy provider 2의 업데이트 펑션의 type def를 보면 업데이트 콜백은 build context, type t의 value, type t2의 value, 그리고 nullable type, 즉 옵셔널인 type r의 previous를 argument로 받아서 type r의 value를 return합니다. proxy provider와의 차이는 type t2 argument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왼편의 constructor의 붉은 박스를 보시면 이번에는 argument 2개짜리 업데이트가 argument 4개짜리 업데이트를 호출을 합니다. 갈수록 헷갈리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proxy provider에 보면 그냥 proxy provider가 있고 proxy provider 2부터 proxy provider 6까지 있는데 proxy provider 0라는 게 또 있어요. proxy provider n이라는 건 다 proxy provider 0의 syntactic sugar입니다. 그래서 proxy provider A result라는 건 proxy provider 0의 업데이트 컬백에서 위젯 트리상에서 A라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읽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 후 다시 업데이트 함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A가 두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이죠. 앞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붉은 박스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바로 그 모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proxy provider A, B result는 proxy provider 0의 업데이트 콜백에서 위젯 트리 상에서 A라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읽어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위젯 트리 상에서 B라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읽어서 B에 저장한 후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가 각각 A, B로 들어갑니다. 다시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붉은 박스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를 보면 아까 컨스트럭터 내에서 업데이트 함수가 보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oxy provider 0를 이용하면 proxy provider 6가 아니라 proxy provider 100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hange notifier proxy provide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hange notifier proxy provider도 proxy provider와 마찬가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change notifier proxy provider는 외부 change notifier와 값을 synchronize하는 change notifier provider입니다. 그림의 예를 보겠습니다. my change notifier를 만드는데 my change notifier가 my 모델에 의존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create는 한 번만 불리기 때문에 listen false 옵션을 줬습니다. 만약 listen false 옵션을 안 준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 불리고 말 거에다 대고 listen을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예에서는 my change notifier를 만들 때 다른 my 모델 값에 의존해서 만들게 되는데 만약 my 모델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my 모델이 변한다면 my change notifier를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my 모델의 값이 변하지 않는 클래스라면 예를 들어 API 콜을 하는 리포지터리와 같은 것이라면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my 모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my change notifier가 업데이트 되는데 동일한 인스턴스가 계속해서 쓰이는 거고 다시 create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업데이트가 있는데 두 번째 업데이트는 My Change Notifier의 메소드이고 첫 번째 업데이트는 Change Notifier Proxy Provider의 property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에도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쓰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My Change Notifier의 전형적인 구현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업데이트 내에서 My Model 인스턴스를 이용해 필요한 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Notify Listeners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hange Notifier를 업데이트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의존하고 있는 값이 업데이트 될 때 스테이트가 로스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온라인 강의를 보면 업데이트해서 크리에이트 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만약 My Change Notifier 안에 Async Operation이 있는데 Async Operation이 끝나기 전에 업데이트가 먼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전에 노티파이어를 디스포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티파이어를 크리에이트 하는 오버헤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도 제 생각에는 Change Notifier를 My 모델의 인스턴스가 변할 때마다 매번 크리에이트 한다는 건 Change Notifier의 디자인 프린시플에도 반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Change Notifier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Change Notifier가 뮤테이트 되고 그 뮤테이션을 Notifier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를 크리에이트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Change Notifier의 디자인 프린시플에 어긋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프락시 프로바이더를 써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create 된 오브젝트가 HTTP 호출이나 다른 유사 사이드 이펙트 없이 다른 오브젝트들의 콤비네이션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프록시 프로바이더를 써서 매번 이뮤터블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투두 앱과 웨더 앱에서 직접 사용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부터 프록시 프로바이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